안녕하세요. 서울은안과 장인범입니다. 오늘은 뭐 제목에 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서 안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질문 주셔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노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안이라는 게 나이 들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예 뭐 안 생기게 예방을 한다는 의미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어르신들이 돋보기를 쓴다 아니면은 뭐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안경을 벗고 가까운 걸 본다 이렇게 말씀 뭐 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노안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이 잘 안 보여서 약간 뭐 카카오톡 같은 걸 멀리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책을 보는데 책을 보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재 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쓴 상태,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안경을 안 쓰신 현재 상태에서 조절 능력, 거리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가까운 글씨 또는 가까운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걸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안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이 왼쪽 그림처럼 이 시야가 잠시만요. 시야가 잘 중간거리, 원거리, 근거리가 다 잘 보여야 되는데 노안은 이제 멀리 보는 일반적인 시야는 잘 보이는데 중간거리부터 가까운 거리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점점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이 거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안은 뭐 설명을 드려보자면 눈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카메라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망막 이쪽에 이제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곳이고 앞에 수정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허옇게 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 곳이고요. 이 수정체를 약간 조절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이제 뭐 가까이 보고 멀리 볼 때 조절을 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찍을 때 또는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어디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거기가 선명해지고 주변이 약간 뿌얘지고 또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초점 조절 능력이라는 게 눈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절한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거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로안이라고 하고 가장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거리 조절 능력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반대로 가까이를 오래 보고 있으면 멀리 다시 보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일을 하다가 멀리 있는 시계를 딱 봤는데 시계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시계가 잘 보이게 되고 또 이제 뭐 멀리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봤는데 약간 흐리게 보인다. 이러다가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초점이 맞아지는 이런 것도 결국 노안입니다. 그래서 거리 조절 능력이 느려지고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노안이랑 헷갈리시는 게 가장 이제 백내장과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내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뿌옇게 보이는 게 백내장이다. 이거는 멀리 가까이 상관이 없다. 이게 백내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안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거리 조절 능력 강조드렸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안 보이는 건 노안 맞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멀리 가까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백내장 거리에 따른 게 상관없지만 전반적으로 안 보이는 게 백내장이다. 하지만 노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 거리, 원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는 잘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도 노안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까이 보는 게 흐린 거지 아예 안 보이거나 겹치는 증상이 많이 있지는 않고 백내장에서 주로 겹치는 증상이 보인다. 그리고 노안은 결국에는 이 안경 또는 돋보기를 썼을 때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된 거기 때문에 안경을 쓰더라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개선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안을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한 몇 년 전이죠. 뭐 실비를 이용해서 노안 수술도 많이 받으신 분도 많이들 받으셨고 노안 라식하신 분도 계시고 뭐 예전에 한 제가 전공하던 15년, 16년 전에는 노안 수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노안 백내장 수술과는 다르게 이 각막에 또 라식 라섹과는 또 다르게 이 각막에 레이저로 칼집 비슷하게 내가지고 각막 모양을 좀 변형시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노안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수술도 있었었고 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카메라 인레이라 그래서 이 저희가 라식을 할 때 각막을 딱 약간 절편을 만들어서 들거든요. 그 안쪽에 이제 보통 레이저를 해서 라식 라섹을 했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인레이라 그래서 아주 얇은
그런 어떤 칩 같은 렌즈를 넣어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돋보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노안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카메라 인레이 수술도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노안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세월이 가면서 그리고 이 카메라 인레이 수술과 그 각막을 했던 뭐 이제 CK 수술 같은 것이 완벽하지 않았고 결과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양과 시장에서 사장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안을 결국 극복을 하자 노안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이 세월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고 노안의 증상을 내가 좀 극복해서 좀 편하게 지내보자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돋보기 안경 또는 다초점 안경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안경을 뭐 이렇게 뺐다 썼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초점 안경을 쓰면 또 가까이 볼 때 약간 이렇게 내려보게 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 노안이 있으신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어요. 또 대외적으로 이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다 보니까 노안 콘택트 렌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렌즈를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렌즈 자체가 또 이 건성환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안을 좀 증상을 극복해주는 안약도 최근에 출시되어서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오래도록 들어왔던 노안 라식 라섹이 있는데 이게 보통 4050 라식이라 그래서 40대 50대 분들께 라식을 해드리는 거 어떤 방식인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체 수술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수정체 자체를 교환해주는 결국 백내장 수술이죠. 그 과정에서 렌즈를 잘 선택을 해서 노안도 같이 교정해보는 노안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노안 수술 중에서 대부분이 바로 노안 백내장 수정체 수술입니다. 질문이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노안 수술은 최대한 참다가 너무 안 보일 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버리면 수술에도 효율이 떨어지니까 노안이 조금만 의심돼도 바로 하는 게 나을까 했습니다. 노안 수술은 뭐 최대한 참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생활에 아주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진다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내보시는 게 좋고요. 노안 백내장 수술과 이제 일반 노안 라식 라섹 수술이 좀 다르긴 한데 기존의 노안만 극복하는 거 결국 백내장을 해결하지 않고 노안만 극복하는 수술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수술 자체의 기술은 완전하지만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또 2, 3년 지나면서 노안이 더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는데 이게 뭐 2, 3년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3, 4년 정도 편하게 지내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그렇다 그래서 노안 수술을 할 때에 아주 과한 도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도수에 맞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노안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좀 지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심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얼추 지낼 수 있는데 아주 장글씨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독서할 때 이럴 때만 돋보기 얇은 돋보기 정도 쓰신다 하시면은 그냥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의심되면 바로 수술하지 마시고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 또 뒤에 설명드릴 안약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루테인 같은 영양제 미리미리 많이 먹으면 노안 늦게 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루테인, 뭐 지아딘 이런 영양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황반 색소 밀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 황반 색소 밀도는 결국 황반 변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시작되신 분들이 드시면은 심한 황반 변성으로 진행하는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성분이고 우리가 이제 황반 변성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미리 스크리닝 검사해서 황반 색소 밀도가 좀 낮은 분들은 영양제 드시면은 그러니까 뭐 평생 먹는 거 아니고 일정 기간 드시게 되면 황반 색소 밀도가 좀 올라가면서 황반 변성의 발생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노안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걸 손해볼 일은 드셔서 건강기능식품 드셔서 손해볼 일은 없죠. 근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먼저 돋보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돋보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거죠. 그냥 뭐 평소엔 안경 없이 지내시고 가까운 거 볼 때 핸드폰 볼 때만 돋보기 찾아 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돋보기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뭐 집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또 가방에 하나 해서 이렇게 또 오른쪽 그립처럼 접히는 돋보기 휴대할 수 있게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돋보기라는 게요. 뭐 예전에 지하철역에서도 많이 판매가 됐었지만 지금 이제 뭐 그렇게 그 거리에서 파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안경점을 가시면 플러스 1짜리, 플러스 2짜리, 3짜리 이런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걸 써 보시고 그냥 뭐 잘 보이세요? 그럼 그거 쓰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맞춘 돋보기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런 돋보기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 이렇게 서류 쓰잖아요. 그럴 때 옆에 그 안경이 3개 정도 놓여 있습니다. 그게 도수별로 돋보기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돋보기입니다. 근데 돋보기를 썼을 때 우리가 잘 보이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돋보기는 이 수정체가 조절력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건데 결국 돋보기를 너무 센 거 또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만 계속 찾다 보면은 그리고 또 조금 흐려졌을 때 또 돋보기를 바꾸고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근육이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돋보기 자체가 뭐 일찍 착용하고 늦게 착용하고 이 자체가 뭐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노안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쓰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옷을 쓰게 되면 결국 우리 눈 안에 근육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안 진행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돋보기도 물론 이제 안경점 가서 맞추시는 것도 제가 뭐 안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기 작업거리나 본인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책 독서거리 등을 참고하고 본인의 눈 상태를 현재 검사를 해가지고 안과에서 근거리 안경 처방전을 받으셔서 좀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돋보기를 많이 쓰시는데 돋보기를 쓰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거는 뺐다 꼈다 하는 거 안경을. 그래서 휴대를 해야 되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쓰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초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을 볼 때는 이 눈동자가 정면에 있고요. 약간 가까운 거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는 조금 아래로 내려보기 때문에 그 초점에 맞춰서 안경 도수를 좀 달리 해놓는 게 다초점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눈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반대로 아래쪽에 이제 근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볼 때 우리가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아래를 땅을 보잖아요. 그럼 땅은 내 눈에서 멀리 있는 거죠. 이렇게 책 보는 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땅이 좀 아른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초점 안경은 하나의 안경으로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적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적응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눈동자 요 위아래 요 초점을 잘 못 맞춰서 안경을 맞추게 되면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초점 안경을 무조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뭐 강의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이제 뭐 대본을 보시고 이렇게 멀리 청중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다초점 안경이 정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셔서 다초점 안경이 좋을지 아닐지 또는 안경점에서 이렇게 그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시고 맞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경을 보시게 되면은 멀리 보는 게 위쪽에 있고요. 가까이 보는 게 아래쪽에 있고 이 중심에 이제 전완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안경이고 다초점 안경이고 이걸 맞출 때는 반드시 본인의 눈동자 위치와 초점 그 위치를 잘 파악을 하는 안경점에서 맞추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초점 안경이라 그래서 꼭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 보는 거 돋보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 초점으로 해서 아래쪽에 약간 근거리 볼록하게 그런 분들 안경 보면은 평범하게 생긴 안경인데 아래쪽에 약간 볼록한 렌즈가 달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근거리만 딱 볼 수 있게 다초점이긴 한데 이제 이중 초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다초점은 아까 이행부가 있는 중간거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위에가 원거리, 아래 근거리한 다초점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 렌즈가 있는데 오피스 렌즈는 저희가 우리가 일할 때 많이 쓰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밖에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안경 없이 잘 보이지만 내가 서류를 보고 또 앞에 모니터를 보고 이 서류 보는 거리하고 모니터를 보는 거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서류 보는 거리는 보통 30cm, 40cm 정도 말씀을 드리고 모니터 보는 거리 또 우리가 운전할 때 이 계기판을 보는 거리가 60cm에서 70cm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도수를 넣어가지고 서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근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약간 눈을 들어서 모니터를 볼 때 중간거리 정도 도수를 넣어가지고 일할 때만 책상에서만 쓰는 안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생활 패턴 그리고 작업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다초점 안경을 하시더라도 어떤 안경을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서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노안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눈을 감을 때 번쩍하는 광시증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 밤에 불을 끄고 눈을 감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빛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빛을 느끼게 되는 광시증. 이거는
우리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눈 안쪽에 망막이라는 어떤 그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이 두르고 있고요.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물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물체를 보고 그다음에 빛을 느끼는 조직이 바로 망막입니다. 그런데 이 눈 안쪽에 망막은 벽처럼 두르고 있는 신경이고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왼손이 망막이라 그러면 유리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이 유리체는 박리가 되면서 망막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럴 때 망막을 좀 자극하게 되면 빛이 없지만 빛을 느끼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분리가 잘 일어나면 괜찮지만 분리가 일어나면서 망막에 열공이 생기거나 열공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이 부착이 좀 강한 곳이 있거나 망막이 약한 곳이 있을 때죠. 그렇게 되면 망막 박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문증이 심해지면은 안과 검사 받아보세요, 안저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하는데 방시증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이 유리체가 박리되는 과정에선 방시증이 있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또 어떤 환경에서 좀 많이 느껴지시면 한 번쯤은 안저 검사, 선동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말씀드릴 게 콘택트 렌즈입니다. 이 콘택트 렌즈가 요즘에 많이 사용되죠. 꼭 노안이 아니라도 어린 친구들, 성장기 어린 친구들한테 근시 억제용 소프트 렌즈, 마이사이트 렌즈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이 노안 렌즈랑은 좀 다르게 렌즈 안에 좀 디자인이 일반 소프트 렌즈랑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우리 시력 교정용 소프트 렌즈, 원데이 1주짜리, 2주짜리, 한 달짜리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게 노안 콘택트 렌즈인데요. 이 콘택트 렌즈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를 보는 게 가운데 있는 거, 멀리 보는 게 이제 주변에 있어가지고요. 눈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위쪽을 보면 먼 거리를 보기 때문에 이 렌즈 자체의 눈 크기, 눈의 어떤 그 동공에 초점을 잘 맞춰줘가지고 멀리 가까이를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 모델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모델이 센터 디스턴스, 그러니까 가운데가 멀리 볼 수 있는 렌즈가 나온 거거든요. 좀 반대 개념으로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노안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 렌즈는 기본적으로 근시가 있으신 분들한테 또는 원시가 있으신 분들한테 시력 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력 교정이 들어가고 플러스로 노안 교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렌즈를 끼면 일반적인 거리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 초점을 맞춰서 근거리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기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그 피놀 효과라 그래서 눈 조리개 역할을 하는 그런 조리개에 따라서 초점 심도가 달라지고 노안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안약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뒤에 안약 설명드릴 때 초점 심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렌즈가 있었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가까이만 보이니까 멀리가 좀 답답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근거리는 좀 아래쪽을 보다 보니까 아래쪽 디자인에 근거리를 넣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새로 나온 디자인이 센터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가 딱 좋다, 더 뛰어나다 말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마찬가지 계속 설명드리는 게 본인의 작업 환경 또는 이런 습관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한쪽 주시안 같은 경우는 결국 주시안이 우리가 그 멀리 보는 눈이거든요. 주로 사용하는 눈. 그리고 비주시안이 가까이 볼 때 조금 익숙해져 있는 눈인데 주시안에는 이제 센터 디스턴스를 끼고 결국 원거리를 잘 보게 끼고 센터 니어 렌즈 같은 경우는 비주시안에 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얼추 비슷하게 보이면서 이 비주시안이 가까운 걸 좀 더 잘 보는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 가까이도 웬만큼 보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의 장점은요. 결국 중심부 근거리형, 중심부 원거리형에 있어서 이 착용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맞춤 선택이 가능한 거고 또 결국 노안이라는 거는 세월의 흔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디옵터부터 플러스 2.5디옵터까지 0.5디옵터 간격으로 해서 노안 정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굴절 도수를 교정해 주기 때문에 시력 교정 렌즈도 겸하고 있어서 최근에 40대 분들께서 많이 찾고 있는 렌즈이긴 합니다. 이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높고 비교적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부드럽게 초점이 이어지는 설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노안을 해결할 수 있는 렌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렌즈를 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외관상 결국 돋보기를 끼웠다 뺐다 하지 않으니까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운동, 골프, 수영 이런 걸 할 때도 이 렌즈를 끼고 하면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야 자체가
보통은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가운데만 초점이 많이 맞게 되고 주변으로 갈수록 시야가 좀 커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 해가지고 주변으로 가도 초점이 잘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콘택트 렌즈 중에서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왜곡 현상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노안을 해결하는 어떤 뭐 렌즈든 안경이든 추후에 말씀드린 수술이든 마술은 아닙니다. 결국 노안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을 개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력 선명도는 좀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타협이라는 게 뭐냐? 결국 내 눈이 갖고 있는 능력은 딱 100%라고 합시다. 100%의 능력을 나눠 쓰는 거죠. 렌즈를 통해서 멀리도 조금, 가까운 것도 조금, 중간 거리도 조금 볼 수 있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 빛을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력 선명도가 그냥 멀리 잘 보고 가까운 거 돋보기 딱 썼을 때, 각각의 초점을 맞췄을 때 안경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시력 선명도의 타협입니다. 하지만 안경을 안 쓰는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거고, 또 이제 뭐 렌즈의 디자인 자체가 한 렌즈 안에 여러 초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빛 번짐도 있을 수 있고, 초기에 어떤 눈의 우리 자세라고 하기 좀 그렇고 눈의 위치에 따라서, 눈동자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보이는 상이 왜곡,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보통 1주에서 2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6개월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또 적응 못 하시는 분도 드물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초점 안경도 마찬가지로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렌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여부는 좀 한번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산소 투과율이 좋고 뭐 부드러운 착용감이나 다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렌즈 중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은 유발이 됩니다. 일단 각막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각막을 렌즈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층 덮개가 씌워진 거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어느 정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일단 비교적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젊으실 때 너무 렌즈를 많이 껴가지고 각막 상태가 좋지 않거나 뭐 신생혈관이 자라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시 또 렌즈를 권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증 자체가 심한 분들도 렌즈를 끼면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조증이 심한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일회용도 있고 이제 좀 1주, 2주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렌즈나 수술이랑 다르게 렌즈는 꼈다가 안 맞으면 그냥 안 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초점 안경은 한번 맞추실 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은 뭐 안경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렌즈는 일단 한번 뭐 한 통 사보는 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원하신다면 착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적응 여부를 한번 보시고 또 본인의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노안이 개선되니까 편한지를 보시고 추후에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요. 노안 안약이 있다던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 멘트는 제가 이제 안약 말씀을 드릴 거라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약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약의 성분은 필로카르핀입니다. 필로카르핀은 우리 카메라의 초점 심도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리개를 열어놓으면은 이 꽃에 초점을 맞췄을 때 겨우 초점이 맞는 거고 이 주변은 거의 블러 처리되듯이 희미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8, 4, 5.6, 8, 10을 올라갈수록 결국 이 조리개가 점점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f1.4일 때보다 2.8, 4, 8, 10일 갈수록 이 조리개가 점점 닫혀가지고 이 가운데를 통해서만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 사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빛을 많이 써서 넓게 보는 거하고 빛을 적게 써서 좁게, 하지만 여기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건데, 그럼 초점 심도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조리개를 많이 열고 찍으면 꽃만 겨우 보이는데 조리개를 좀 닫게 되면은 이 꽃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 뎁스, 이 거리 자체가 깊어지는 거죠. 이게 뎁스 포커스라고 하는데, 초점 심도를 깊게 해서 우리가 노안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 필로카르핀입니다. 그래서 찍어보게 되면 이제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 우리가 약을 쓰면 무조건 해결이 될 거냐? 또 그건 아닌 거죠. 조리개가 닫히면 초점의 심도는 깊어지지만
옆으로 이 밝음은 줄어들게 됩니다. 빛이 결국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리개가 많이 닫힐수록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많이 생긴다. 예, 그래서 여기 선명도는 좀 올라가게 되지만 이 주변에 약간 어둡게 보이고 시야가 좁아지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눈에 넣었을 때 결국 우리 동공을 축소시켜서 필로카르핀을 점안하게 되면 동공을 축소시켜 가지고 초점 심도를 깊게 해서 멀리 가까이를 좀 더 거리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로카르핀. 요즘에 뭐 필로스타라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안약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동공이 커져 있으면 초점 심도 범위가 굉장히 좁고 동공이 축동되어 있으면 초점 심도 범위가 넓어져서 결국 이제 보는 노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약은요, 사실 새로운 성분은 아닙니다. 예전에 녹내장 치료할 때, 녹내장 레이저 치료할 때 동공을 축동시켜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썼던 안약입니다. 그 안약과 같은 성분이고 이게 아주 마술은 아닙니다. 한번 점안을 하게 되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나와 있고요. 당연히 6시간, 8시간 지나면서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잘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아침에 한번 넣고 출근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더 넣으시고 그 정도면 이제 점심 먹고 한 12시, 1시에 넣게 되면은 6, 7시간이면 저는 7, 8시 되겠죠. 날이 어두워질 때 그 후에 넣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게 동공 심도는 넓혀주지만 조리개가 닫히잖아요. 동공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빛의 밤에 특히나 더 어둡게 느끼게 된 야간 운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넣고 나면 저녁 때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야간 운전 때문에 그렇고 꼭 운전 안 하시더라도 밤이 되면 일단은 시야가 굉장히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이후에 넣지 말자. 이게 이제 필로카르핀 사용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동공을 축동시키는 요 근육이 계속 힘을 주기 때문에 일부에선 두통을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사용 텀을 좀 넓혀 보시거나 아니면 인공 눈물을 좀 섞어서 농도를 조금 더 낮추셔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고 두통이 발생하는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조절을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고도근시에서는 이 고도근시는 눈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망막이 얇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축종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게 망막에 자극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유리체 쪽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약간 일어날 수 있어서 망막 박리가 발생하는 확률도 아주 아주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안저 상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냥 단순히 이 약 넣으면 노안 증상 별로 없다면 해결되겠지라고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안저 상태를 한번 안과에서 꼭 확인하시고 이 약 사용 여부를 안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증상 개선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증상 개선 여부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증상 개선보다는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낮에도 이 야간 운전 물론 위험하다 말씀드렸지만 낮에도 이 동공이 작아지면서 시야가 좀 좁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무리해서까지 사용할 약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안 안약이 있다던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신 분께는 조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노안 교정 수술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식, 라섹처럼 분류되는 레이저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정체 수술, 백내장 자체를 같이 해결하는 거죠.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 수술이라는 거는 그럼 완벽한 거냐? 한 번 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40대 보통 40대 초반 되면은 만 나이로 노안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노안을 뭐 오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주말에 갑자기 뭐 핸드폰이 안 보였어.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뭘 했는데 어두울 때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그 뒤로는 가까운 게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안 갑자기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안 증상 갑자기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더라도 이 컵에 물이 찰랑찰랑 할 때까지는 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찰랑찰랑하는 그 표면 전환까지 물을 딱 채운 뒤에 한두 방울 더 넣으면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컵에 물을 담고 있었으면 쭉 담을 때 넘치기 전까지는 본인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는 그 순간에 물이 넘치는 순간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노안 증상을 갑자기 느끼게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빈도도 처음에는 아주 피곤할 때 또는 밤에 약간 흐리다 이렇게 보시다가 결국 더 세월이 흐르면서는 가까운 건 항상 불편하다 이렇게 노안을 확실하게 느끼시는 시기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꼈을 때 40대부터 노안을 느끼니까 그때는 거의 백내장이 없을 건데 무조건 백내장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0대부터 50대 초반 정도 나이에서 요때는 노안이 있으시다면 모노비전 라식이라든지 원시 라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식 라섹이면 뭐 라식 라섹이지 뭐가 다른 거냐라는 설명을 드릴 때에 모노비전에 대해서 벌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라는 거는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이 양쪽의 눈을 비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할 때에 라식을 할 때 아까 주시안, 비주시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시안은 멀리 보게 교정을 해드리고 비주시안은 가까이 보는 도수로 약간 짝눈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되면은 양쪽 눈을 떴을 때 멀리 볼 땐 주로 이 머리가 알아서 적응을 해서 오른쪽 눈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가까운 근거리를 볼 때는 왼쪽 눈을 주로 사용하게 돼서 이 적응이 끝난다면은 멀리 가까이를 물론 양쪽 눈으로 똑같이 볼 때보다는 덜 선명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돋보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모노비전의 원리입니다. 이 모노비전은 모노비전 라식 라섹은 흔히 일반 안과에서 4050 라식이라고 많이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백내장 수술 설명을 드릴 때도 모노비전 얘기는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비전은 라식 라섹 수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양쪽을 약간 짝눈처럼 만들어서 거리를 좀 다르게 보이는 거리를 다르게 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모노비전 라식을 하게 되면 결국 기존 라식과 똑같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고 돋보기를 안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노비전 해놓으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결국 모노비전은 현재 나의 노안 정도에 맞춰서 또 현재 나의 시력 정도에 맞춰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뭐 4, 5년 지나면 결국 돋보기 바꾸는 시기가 오는 것처럼 이 노안도 더 진행을 해서 현재 눈 상태가 불편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더 나이가 들었을 거고요. 백내장과 노안이 더 진행했을 거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수정 제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또 영구적인 노안 수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게 그럼 애초에 수술 2번 하지 않고 백내장 수술 바로 하면 안 되냐 어차피 백내장 나이 들면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선명도 문제라든지 백내장 수술은 물론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수술을 너무 일찍 하고 그 후에 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가끔 인공수정제 관련한 합병증이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어서 백내장이 별로 없으실 때 노안만을 위해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노안 백내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경미하게 있을 때 노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노비전이 좋기만 한 거냐? 뭐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양쪽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입체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입체시를 가장 쉽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양쪽 눈을 뜨고 손가락을 이렇게 맞댔을 때 이건 잘 만납니다. 근데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만나거든요. 어릴 때 장난도 많이 쳐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입체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에 일반적인 큰 사물을 보고 보는 건 다 보이지만 입체감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양쪽 눈으로 똑같이 원거리를 보고 양쪽 눈으로 똑같이 가까운 걸 볼 때보다는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이게 바로 모노비전 라식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비전은 제가 이 머리가 적응을 해서 주시안, 비주시안의 이 거리를 잘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이 뇌의 적응 능력 이거는 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개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 적응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불편해하실 수 있다. 그리고 노화의 진행으로 수년 뒤에 시력저하, 노안 진행하면서 노안 자체의 진행을 자각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를 이 라식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 수술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만약에 근시가 있는 눈이다 라고 하면은 소프트 렌즈를 주시안 쪽은 아주 멀리 잘 보는 1.0 잘 나오게 소프트 렌즈 끼시고 반대쪽에는 조금 도수 덜한 소프트 렌즈 끼셔가지고 한 1, 2주 생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라식 받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흐리긴 한데 웬만큼 잘 보이네 라고 하시면은 모노비전 라식 받으셔도 좋고요. 이거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모노비전 라식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안 라식이 있는데 이 모노비전 라식이랑 뭐가 다르냐? 노안 라식은요 근본적으로 그냥 양쪽 다 똑같이 눈을 만드는 겁니다. 차이를 나지 않고요. 그래서 노안이 진행이 있는 경우 결국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원시를 교정하게 되겠죠. 노안 정도를 교정하게 되면
시력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노비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근시가 있으신 분들한테 라식을 해 드리는데 약간 짝눈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모노비전 라식이 되겠고, 노안 라식은 반대로 젊을 때 1.0을 잘 받고 노안이 생기면서 약간 원시가 생기신 분들한테 그 원시를 해결해 드리는 게 노안 라식입니다. 그래서 근시의 렌티큘 모양 우리가 스마일 라식을 할 때 요렇게 깎아냅니다. 요 모양은 뭐 엑시머 레이저 라섹을 하거나 할 때 요 정도로 깎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식의 차이인 거죠. 이게 우리가 절삭하는 그 절삭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시의 렌티큘, 그 노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으로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더 기술이 되겠고, 현재까지 요 노안 라식 라섹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엑시머 레이저죠. 흔히 말하는 뭐 라식 다 가능한 레이저. 이 라식은 저희가 이 각막 플랩을 들어서 레이저를 치고 다시 닫아주는 그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엑시머 레이저로 수술하는 거는 원시 교정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요새 많이들 하시는 게 스마일 라식이잖아요. 그래서 스마일 라식 기계, 스마일 라식 기계라고 하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고, 렌티큘을 빼내는 방식의 스마일 라식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femtosecond 레이저 중에서는 현재는 스마일 프로 비즈맥스 800만 원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얇게 잘 절삭을 해서 렌티큘을 빼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원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한 4-5년 정도 노안 백내장 수술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별로 없으신 비교적 젊은 노안 환자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안 교정 수술, 이 라식 라섹을 비슷하게 이제 레이저 수술 말고 근본적으로 백내장을 같이 해결하는 수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정체 자체가 좀 허옇게 되는 게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력이 좀 떨어져 있고 이 수정체도 좀 경화가 되면서 딱딱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 백내장이 생겼다라고 하고, 이 백내장이 생기면 일반적인 렌즈는 이렇게 수정체에서 빛이 잘 들어와서 초점이 한 곳에 맺히는데, 백내장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빛번짐이 생기는 거죠. 초점이 하나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눈부심이라든지 침침함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봐도 이 빛이 퍼지기 때문에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백내장은 초기엔 약물 치료는 아니고 지연제를 쓰지만 결국은 수술로 제거를 하고, 이 수정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눈에서 렌즈 역할을 없앴으니까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오른쪽 아래처럼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이고요. 이 백내장 수술은 노안 백내장 수술과 백내장 수술 뭐가 다른 거냐, 이제 렌즈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백내장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 렌즈 안 넣고 백내장 수술만 받을래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수술은 없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요, 이 수정체를 갈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정체가 갈아줄 때 인공 수정체가 다초점 기능이 결국 노안 기능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초점인 거냐에 따라서 좀 얘기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렌즈를 넣냐 안 넣냐 생각을 하시는 건데, 렌즈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공수정체 렌즈의 선택이 중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단초점 지금 노안은 하는데 단초점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초점은요, 원시가 있으신 분들, 젊을 때 1.0을 봤는데 지금 노안이 생기면서 뭐 플러스 3디옵트 이렇게 돼서 멀리 보는 것도 안경을 써야 되고 가까운 건 엄청 두꺼운 돋보기를 껴야 되시는 분들이 단초점 백내장 수술만 받으셔도 꽤나 시력이 개선되고 노안 증상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안을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좀 기능을 가진 게 연속 초점 렌즈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겠죠. 이 렌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잠깐 질문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다초점을 착용한 70대인데 몇 달 전에 렌즈 도수를 높여서 착용하니 약간 눈이 피곤해져서 어느 때는 머리가 아파서 안경을 벗고 있으면 괜찮아지는 듯 합니다. 도수를 다시 낮춰서 착용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망막 점막도 있습니다. 망막 점막이 있으신 건 일단 도수에 영향 크게 주지 않고 있을 겁니다. 뭐 보실 때 선이 휘어져 보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그 망막 점막의 얘기고요. 다초점 얘기를 누진 다초점 물어보셨으니까,
렌즈 도수를 높여서 착용했을 때 피곤하면 사실 본인한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눈은 이 기존 안경에 꽤 오랜 시간 적응을 해 있기 때문에 렌즈를 바꾸신 다음에 한 1-2주 정도는 충분하게 좀 적응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몇 달 전에 렌즈 도수를 바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적응하기 어려운 도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도수가 좀 편하시다면 이전 도수로 다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다시 한번 검안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70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연세에서는 이 안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눈이 뭐 시력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잘 적응이 편하시고 시력을 잘 보이는 그런 렌즈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40대 중반인 모노비전과 저교정 0.8 중에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까요? 모노비전은 주시안과 비주시안 다르게 하는 거고, 저교정은 노안다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0.8 정도 하시는데, 저교정도 노안 라식에 해당이 될까요? 저교정 장단점이 있을까요? 하는데요. 저교정 저도 하긴 합니다. 제가 스마일 라식 할 때 이 양쪽 모노비전을 보여드리고 한번 조금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교정을 해드리긴 하는데요. 이 기존에 어떻게 생활하셨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술을 해야겠고, 난 노안이 있으니까 노안을 조금 덜 느끼게 좀 저교정한다, 이거는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근시가 있으신데 안경을 잘 안 쓰고 지냈다. 운전할 때만 간간히 썼고 시력이 0.2, 0.3 뭐 이렇지만 그냥 일상생활은 안경 없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교정하셔도 충분히 만족을 하십니다. 왜냐? 일단 수술하기 전에는 안경을 거의 안 쓰고 지내셨기 때문에 이 수술하시게 되면 1.0까지는 아니지만 이 일상적인 시력이 개선이 되었고 근거리도 웬만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고요. 하지만 반대로 평소에 안경을 항상 착용했다, 아니면 렌즈를 항상 착용해서 거의 1.0의 시력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교정하면 일단 원거리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가까운 것도 얼추 보이지만 만족스럽지 않고요. 이것도 약간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선택을 하셔라라고 하는데, 하고 나서 원거리에 대한 희미함을 좀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노안 증상이 많이 없고 평소에 안경을 쓰고 원거리를 시원하게 보시던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오버 리프레시만 안 하면 그거에 맞춰 수술해드리면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대 중반 분들 수술할 때 노안, 본인이 갖고 계신 노안 정도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약간 저교정 안경을 씌워드려서 조금 지내보세요, 하는 거 해서 적응이 되면 그걸 해드리고, 아니면은 40대 중반이라고 하면 노안이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대처럼 오버 리프레시 안 하고 그냥 딱 정시에 맞춰서 수술해드리면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드 벨링엄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본인의 어떤 그 과거 생활 패턴을 좀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모노비전을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의 렌즈, 양쪽 렌즈 다르게 껴보시고 한 1-2주 지내보시면 내가 여기 적응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접적 경험을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초점 인공수정체는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 렌즈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 무늬 없이 이렇게 매끈하죠. 가운데 이 재질이. 근데 다초점은 이렇게 링들이 있어요. 초점이 여러 개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초점이고 단초점은 이렇게 생겨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단초점 인공수정체고요. 그래서 원시만 해결해 드려도 노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시력도 개선된다. 그래서 많이 만족하시고, 선명도로 치면 단초점이 제일 좋습니다. 다초점이 선명도 더 좋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능력을 나눠 쓰는 거랑 능력을 한 곳에 몰아 쓰는 게 다른 거죠. 근데 단초점 인공수정체 선명도는 제일 좋고, 하지만 노안이 100% 해결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난시가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난시 교정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약간 빛번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말씀드릴 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링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가끔 다초점 안경을 쓰셨다가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괜히 거부감을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초점 안경은 위아래로 내가 이렇게 보고 내려보고 해야 되는 눈을 내가 작동을 해야 됐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그냥 링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렌즈 적게는 8개, 많게는 20개가 있는데, 그 어떤 위치에서든지 대부분의 그 거리가 잘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거랑은 다르게 적응이 비교적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초점 물론 이 모든 거리가 똑같이 다 잘 보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초점을 잘 맞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우리 3-40cm 정도 독서거리, 중간거리는 6-70cm 정도에서 계기판 보고 컴퓨터 모니터 보는 거리, 원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력 검사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겨서 이제 뭐 가운데 링이 있는 모습의 인공수정체가 되겠고요. 장점은 일단은 안경에서 탈출하는 거죠. 멀리 가까이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은 하지만 마술이 없다는 말씀 몇 번 드립니다. 초점을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선명도가 좀 저하가 될 수 있고 이 링 때문에 빛 번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빛 번짐을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저희 가족 어르신들께 다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빛 번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아까 이 뇌 적응, 뉴럴 어댑테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야간 운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이제 우리 카메라의 필름 역할하는 망막에 황반면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신경의 문제, 녹내장 등이 있으면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했을 때에 대비 감도가 떨어지고 시력도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우리 시신경이나 망막이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어떻게 지낼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빛 번짐, 선명도 등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수 있지만 요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하실 때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노안 해결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수술하는 거는 제가 선명도 저하가 좀 심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초점 인공수정체 이것도 애매한 개념인데 뭐냐 결국 단초점은 단초점이었고 다초점은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요 가운데 애매한 위치가 연속초점입니다. 애매하다 그래서 막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번짐이라든지 사람에 따라 이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 번짐이 좀 걱정이 되고 좀 이런 내 망막이 아주 온전치 않은데 그렇더라도 노안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뭐 장글씨 잘 안 봐. 근데 뭐냐 마트 가서 장이나 보고 요리나 좀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니면 뭐 컴퓨터 정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초점보다는 빛 번짐의 리스크가 적고 좀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요, 우리 생활거리, 이렇게 도마에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가서 가격표를 보고 이렇게 장을 보는 거, 그리고 또 어디 내비게이션 또는 계기판 정도 보는 거리까지는 커버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ATM기 가서 뭐 작동할 때 화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등산할 때 뭐 핸드폰 갖고 이렇게 지도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 다니시는 거, 그리고 멀리 잘 보이는 거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로 다 해결이 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중간거리 시야로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과 그 시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연속초점 인공수정체고요. 이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 가운데 쪽에 이제 약간 그런 어떤 그 돋보기 역할하는 약간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초점처럼 링이 뭐 여러 가지 링이 탕탕탕 있지 않기 때문에 빛 번짐이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는 게 연속초점 인공수정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끊이지 않고 쭉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야간 운전에 걱정 많으신 분들 또 야간 택시 버스 하시는 분들께 많이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단초점처럼 선명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만 뭐 계기판 내비게이션 등 중간거리 시야가 확보될 수 있어서 뭐 선명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또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는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성비가 좋다. 하지만 아주 작은 거리 책 볼 때 이럴 때 또는 약봉지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물게는 근시가 심하신 분들은 이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또 주시안 비주시안 약간 모노비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만족도는 꽤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돋보기를 아예 안 쓸 거냐 돋보기를 약간 쓰더라도 조금 더 선명하고 빛 번짐이 없는 렌즈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다초점 렌즈냐 아니면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냐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노안이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은 없고 수술적 치료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 안경, 콘택트 렌즈, 안약을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고 노안이 있고 백내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수술로 인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나는 몇 년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보겠다 하시면 모노비전 라식 라섹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마일 프로 이용한 노안 교정 라식 라섹을 하시게 되면 편하실 것 같고요. 백내장까지 있다. 결국 백내장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단초점을 할 거냐 아니면 다초점을 할 거냐라는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쪽 눈에 초기 건성 황반 변성이 있을 때도 노안 라식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드루젠만 조금 있고 뭐 현재 교정 시력 영향이 없으면은 노안 라식 하시는데 전혀 제한 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건성 황반 변성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천 뭐 해서 안경을 안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안경을 쓰신다면 그 안경을 벗는 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이해해 주실 거는 이 라식 라섹의 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그 교정 시력 자체가 현재 안경 쓴 정도만 나올 거다. 예, 이 라식 라섹이라는 게 마술이 아니라서 무조건 1.0을 만들어주고 무조건 노안을 다 해결해주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안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내볼까 하는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안을 얘기하기 것도 어렵고, 또 노안을 하다 보니까 결국 노안 해결 수술 중에서 백내장 수술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꽤 방대한 양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현재 본인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또 안과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